그 다음에 데이터, 실험이 다 되면 분석하고 계산하겠지만, 이제 데이터 다 돼서 데이터가 이제 정리가 됐다. 그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지도교수하고 잘 상의해서 중간에 아까 핵심적인 데이터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중간에 상의해서 이미 잠정적인 결론을 도출할 때 지도교수가 상의해서 결론을 도출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체계가 다 실험이 대충 다 끝나서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면 다시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된 걸 갖고 다시 지도교수랑 보겠죠. 그래서 원래 처음에 만들어놨던 그 잠정적인 결론이라는 것이 이 체계적인 데이터 셋으로 서포트가 되는지 안 되는지 처음에 이렇게 결론을 냈지만 데이터셋을 늘려고 보니까 아구가 안 맞는다. 이거는 처음에 빨리 너무나 빠르게 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럼 그게 아니었네? 그럼 다른 가설은 뭐야? 이렇게 찾게 되는 거고 그 가설이 그럼 새로운 가설이 뒷받침이 되는지 또는 이제 데이터를 정리하고 보니까 데이터가 정리됐는데 이 부분은 데이터 그 자체로는 결론이 안 나니까 이걸 좀 더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뭐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론이 필요해. 이런 것들을 도출을 내야 되는 거죠. 그 데이터를 정리된 걸 보고 어떤 방향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고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이걸 또 지도교수랑 같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하고 계산하고 시뮬레이션 이런 걸 하겠죠.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게 다 되면은 그것들을 다 종합해서 데이터와 계산과 시뮬레이션들을 다 종합해서 결론을 도출하겠죠. 그러면 이제 결론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건 결론이 안 난다. 이건 더 다른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럼 2차 실험을 할 건지, 데이터를 또 추가적으로 분석할 건지, 더 계산이 필요한지, 어느 방향이든지 이제 방향성을 다시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무한 반복해가지고 결론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이제 지나가는 건데 그 시간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새로운 논문들이 어떤 것이 업데이트가 돼서 나오는지를 아카이브하고 저널들을 계속 서치를 해서 찾아야 되는 거고 주기적으로 그걸 통해서 업데이트 해야 되고 그것들을 이제 지도교수하고 같이 계속 이제 검토하고 본인의 실험에 계속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과정들을 쭉 거친다. 이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논문 작성. 그래서 결론이 도출이 됐다라고 하면 논문 작성하는 과정으로 가겠죠. 이 부분은 지난번에 논문 작성법에 다 써있고 결과 정리한 다음에 결론 도출하고 그림으로 먼저 그린 다음에 논문의 요약, 시놉시스에 해당되는 것을 쓰고 그다음에 어느 저널에 이제 낼지 정한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작업을 한다. 이런 것을 지난번에 다 했기 때문에 그쪽 편을 보시면 됩니다. 논문을 써서 이제 냈다. 논문을 다 작성을 한 다음에 이걸 이제 제가 하게 됩니다. 논문을 다 쓰고 난 다음에 현재 갖고 있는 논문의 장점이 뭐지? 그 다음에 약점은 뭐지? 이걸 이제 잘 정리를 해요. 약점이라는 게 항상 있어요. 약점 없는 사람이 없고 약점 없는 논문이 없어요. 근데 자기 자신의 약점이나 자기가 쓴 논문의 약점을 잘 모르면 그걸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만 몰입할 게 아니라 장점, 약점에 대한 리스트업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한 번에 풀리는 문제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해서 일정 정도 그래도 뭔가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논문을 쓰는 거지만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라는 것이 남는 것이고 문제를 한 개를 또 어느 정도까지 많이 풀어내버리고 나면 새로운 문제가 꼭 생기는 게 과학이에요. 항상 새로운 문제가 생겨요. 그것이 더 기존에 풀었던 문제보다 더 재미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또는 새롭게 발생되는 문제가 뭔지를 정리하는 거죠. 최소한 남아있는 문제가 정리돼야 되고 거기서 새롭게 파생되거나 또는 발생하는 새로운 가능성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것을 새로운 지식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만약에 활용하면 이런 것도 되겠네? 라는 것들이 파생이 되는 거고 그것이 굉장히 큰 새로운 주제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정리하게 된다. 즉, 내가 어떤 일을 했지만 그 일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 그게 약점이 되겠죠. 또는 이 데이터의 어떤 취약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게 되는 거고, 또 앞으로 또 해결된 파트의 문제를 쳐다보면 그것이 어떻게 활용될지,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예. 이게 이제 한 개의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최후의 단계인데, 아까 좀 전에 했던 것이. 이 과정을 쭉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능력들이 필요로 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적어봤어요. 이 과정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되는 것들을. 우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잘 정리하고 기록하는 그런 습관이나 능력이 필요해요. 잘 정리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탤런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안이 막 엉망진창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리가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잘 항상 정리가 잘 되는 사람. 이거는 그냥 능력이에요. 해기실 습관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연구를 잘하려면 자기가 하고 있는 연구, 일들이 항상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본인도 볼 수가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도 이 사람이 한 일을 하고 있는 과정을 다 이렇게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잘 관리돼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것이 효율성에 대한 능력이에요. 본인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어떻게 시간을 잘 관리하고 어떻게 그 시간 동안에 잘 정리해서 하고 잘 계획 세우고 그 계획에 대한 피드백을 어떻게 일을 하고 그걸 피드백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항상 루틴으로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자기만의 또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노하우들 없이 프로페셔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공을 빠르게 던질 수 있어 어깨가 좋아 이것만 갖고 야구 선수가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 다음에 문헌들을 쫙 내가 관련된 어떤 키워드 토픽을 가지고 관련 문헌을 지금 웹에서 찾겠죠. 웹에서 따다다다다 찾아내서 많은 문헌들을 다 찾아내서 그것들을 털어서 정리해가지고 핵심들을 쫙 단시간 내에 요약해낼 수 있는 거. 이거는 엄청난 능력을 필요로 하게 되지. 이게 쉬운 능력이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다. 이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연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한 개의 갈림길이 됩니다. 굉장히 시간을 관리를 못하고 슬러피해도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되면 못해요. 이걸 누가 그걸 다 찾아가지고 읽고 소화해가지고 다 정리해서 주겠어요. 이게 안 되면 못해요. 또 문헌들을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이것은 당연히 기초 지식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학습이 돼 있어야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이 안 되면 이것이 안 되니까 내가 이걸 쭉 하다 보니까 내가 문헌을 다 수집해서 정리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그럼 다시 거기에 필요한 기초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학원 정도까지 오면 내가 기초 학습을 해야지.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또 구체물리 보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공부해가지고 절대 안 돼.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정확히 딱 파악해서 그 부분만 딱 뽑아가지고 공부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기초가 딸리는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텍스트북을 처음부터 읽고 있어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학습해갖고 그 시간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모르는 것만 딱 빼서 그 부분만 핵심적으로 타격해서 이해해야 돼요.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왜? 예를 들면 교과서를 보세요. 고체문의 교과서의 전반 부분 한 챕터 6까지만 공통 내용이고 공통 내용이라는 게 뭐가 있어? 구조, 아토믹 스트럭처하고 그 다음에 밴드 구조 외에는 공통된 내용이 없어요. 나머지는 뭐야? 다 강론이야. 슈퍼컨덕티비티, 페럴레시티, 페로마그네티즘, 서멀 프로퍼티 다 강론이야. 슈퍼컨덕티비티하고 서멀 프로퍼티 별로 관계없어요. 그런데 나 고체물리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부족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줄줄줄줄줄 이걸 읽어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거지. 내가 슈퍼컨덕티비티 공부하고 있는데 슈퍼컨덕티비티에 내가 이 어떤 특정한 주제를 공부하고 있는데 논문을 보니까 어떤 게 나오는데 슈퍼컨덕티비티에 뭐에 대해서 특별히 뭐에 대해서 나온다. 그럼 그 부분 슈퍼컨덕티비티 다 필요 없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서 일단 거기서부터 타격을 해서 이해를 해내야지. 그래서 무언가를 내가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이제 교과서에 의존해서 처음부터 기초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가져가지고 저기까지 가는 방식의 공부로는 이 연구라는 걸 할 수가 없다. 그 핀포인트에서 한 개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하는 방식의 공부를 통해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모든 분야에 그 모든 교과서를 다 읽어가지고 언제 그걸 읽고 언제 그걸 소화해서 하겠냐.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니까 교과서를 설렁설렁 읽고 대충 전체 그림을 파악하고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그 부분은 딱 가서 집중해서 딱 볼 수 있는 이런 식의 공부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논문도 이렇게 읽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따져갖고 다 읽어갖고 이 전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초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능력도 처음부터 기초에서부터 A, B, C 이렇게 해서 빌드업에 관할 수는 없다. 즉 문제를 풀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지식들에서부터 어프로치해서 하나씩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결국 풀고자 하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 지향적인 학습이라는 거죠. 고상한 말로 얘기하면 프로블럼 솔빙 스킬이 필요한 거지 그 펀더멘탈 노리지를 처음부터 축적해서 여기까지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시간이 아무리 소모해도 이거를 다 이렇게 해서 쌓아나가서 여기까지 갈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가설들을 추출해내는 능력이 필요해요. 가설을 만들어라 했는데 그 가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능력이에요. 본인이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만든 가설은 보니까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엔 이 가설이 아니면 뭐지? 라고 대안적인 가설을 내가 제시를 해줘야 아까 말하는 내가 연구할 때 세우는 어떤 가설이 되는데 거기서부터는 이제 내가 어떤 스토리를 새로 만들어놔야 되는데 없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창의력이에요. 그래서 창의력이 필요한 거예요. 스토리를 만드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효율성이나 이해력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능력이라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쉽게 얘기해서 가설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가설을 만드는 게 어려운 능력. 그 다음에 이제 만든 가설이 있으면 그거를 얘기해서 이해하게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필요하고 또 사람들과 같이 일해야 되니까 콜라보레이션 능력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합쳐서 우리가 소통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얘가 잘 이해하고 있고 공부도 잘해서 이걸 잘 파악하고 잘 이해하고 있는데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설명해봐 하면 설명이 잘 안 돼. 그럼 이 친구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잘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 번 물어보게 되고 또 물어보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효율성 이거는 이 4개 중에서는 가장 낮은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이해력, 창의력, 소통 능력 이런 게 필요하다. 가장 높은 수준의 능력은 창의력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사실 어떤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이해력, 창의력,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을 좀 길러주는 노력이어야 되는 과정이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또는 대학의 학부 커리큘럼을 들여다봐도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이나 이해력, 소통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커리큘럼은 없어요. 효율적으로 지식을 학습하는 이 부분만 여러 개 하는 거예요. 이 이해력의 또 낮은 부분, 수준이 낮은 부분의 이해력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 정도밖에 커버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연구가 어려운 거고 대학원에서 연구를 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 문제를 특히 이제 학부 이전에는 수학 문제 푸는 능력 열심히 풀어가지고 이제 대학에 온 거고 이거 가지고 뭘 하겠어요 연구실에서 우리 수학 문제 하나도 안 푸는데 그 다음에 전공 과목 열심히 배워서 전공 과목 솔직히 A 받았다 그래서 봤지만 사실 레포트 쓰고 열심히 해서 했지만 새로운 거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개의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지 않은 문헌들을 쭉 찾아보고 거기서 이 스토리를 추출해내가지고 그것들을 정리하고 하는 것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미 여기 문헌 정보 수집하고 파악하고 이해하고 여기서부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회사에들 가서 일을 해보면 여기서 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중요하고 매우 일반적인 능력인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게 되는 거고
이건 뭐 박사학위 여기만 따뜻해서 이쪽을 좀 커버하고 이쪽만 보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시간과 정리의 효율성, 그 다음에 뭐 파악해서 이해하는 능력, 창의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어택하는 능력, 그 다음에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 이쪽 보면 이건 회사에서 인재들한테 요구하는 능력하고 똑같아요. 100%. 그래서 연구를 잘하는 사람은 회사에 가서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어요. 회사에서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은 데려다가 대학원에서 연구를 시키면 연구를 잘해요. 왜냐하면 같은 능력을 요구받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지만 같은 능력이 필요한 거고, 결국 회사에서 하든 여기서 하든 어떤 풀리지 않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그냥 회사에서는 업무 역량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연구 수행 능력이라고 하지만 이 두 가지의 에센스는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잘 트레이닝이 돼가지고 이런 능력이 잘 몸에 붙은 사람들은 회사에 가서 일이 너무 쉬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회사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을 연구실에서 하거든요. 회사에서 이렇게 앞이 잘 안 보이고, 그리고 답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또 상당히 많은 기본적인 그런 그 기존의 지식들을, 오랜 시간에 축적된 지식들을 이해해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 하지 않아요,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연구실에서 배출돼서 나간 학생들을 보면 회사에 가서 어떻게 업무 잘하고 있냐면 교수님 너무 쉬워요. 연구실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을 하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회사에서는 딱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 명의 프로젝트를 쫙 나눠가지고 업무를 쫙 분담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전체 다 이렇게 피처가 있을 필요도 없어요. 연구실에서는 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연구 능력, 연구실에서 하는 이런 연구 능력이라는 것이 잘 키워지면 회사에 가서 잘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만큼 높은 수준의 연구를 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다. 그래서 나 이렇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정말 어렵다. 당연해요. 어려운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회사에 가면 이거보다 훨씬 쉬운 일입니다. 같은 거다. 이거는 이제 기업에서 말하는 업무 능력. 업무 관련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된다. 성취 동기가 있어야 된다.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시간 관리하고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 상황 판단과 우선순위 설정 능력이 있어야 된다. 소통 능력이 있어야 된다. 협업 능력이 있어야 된다. 대인관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일정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 요구해요. 이거는 뭡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연구에 필요한 역량이 다 똑같아요. 네.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처음에 얘기했던 연구라는 것은 축적된 과거, 그것은 현재의 지식의 총합이에요. 그로부터 뭘 찾아야 돼? 굉장히 크리티컬 띵킹을 통해서 한계하고 문제점들을 도출해내야 됩니다. 또 그 문제점을 찾는 거 가지고는 일이 안 되고 걔들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렵죠, 당연히 거기서부터. 그 방법론을 구사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것을 여러 개 축적해서 해답이 찾아져야 됩니다. 근데 물론 한 번에 해답이 찾아지지는 않는다. 조금씩 여러 사람들이 노력해서 찾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설치된 그런 지식의 총합이 있으면 거기다가 내가 뭔가 조금 더 더해서 이 더한 것은 이전까지 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조금 더 나아진 새로운 내용이 된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새로 써지면서 이제 과학이라는 것이 깊이가 깊어지고 더 탄탄해지고 더 이렇게 팽창하고 그러다가 쭉 그게 뭐 몇 세기만 이렇게 쌓이다가 나중에는 기존에 여기까지 다 맞는 것 같지만 언젠가부터는 기존에 쌓인 성과물들의 총합으로서의 지식으로 설명이 안 되는 새로운 현상들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성계가 발견돼. 이상하네? 왜 설명 안 되지? 아무리 해도 설명이 안 돼. 또 찾아보니까 또 두 번째가 나와. 또 세 번째가 나와. 네 번째, 어떻게 된 거야? 이러다 보면 기존에 어떤 쌓였던 지식이, 이건 잘못된 지식이었어. 완전히 새로운 지식의 틀이 필요해. 이게 소위 패러다임 체인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 지식의 틀이 갈아엎어져. 그냥 맨날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